우리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먹죠. 먹는다는 것은 반드시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고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제가 보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슬픔을 만들어내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좋은 것을 만들고 나머지에 찌꺼기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러면 배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한국은 인생 살면서 정말 들어야 할 말과 정말 받아야 할 시선을 거의 못 받고 못 듣고, 굳이 듣지 않아도 되고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오랜 세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만 살면 몰라요. 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근데 미국이나 어디 외국 가면 우리 한국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사는지가 좀 보일 거라고요. 그쵸? 우리 시카고 집사님. 뉴저지. 선생님 뉴저지 얼마 사셨어요? 41년? 선생님 그러면 몇 살 때 미국 가셨어요? 18살에 갔었어요. 지금 그럼 거의 60 되셨어요? 예, 6학년 됐어요, 이제. 여러분, 뉴욕 물이 동안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지금 60 가까이 되셨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좀 어떤 나라 같아요? 뉴욕에 그렇게 좀 살아보면? 최고 좋아요, 한국이. 한국이 최고 좋대요. 어떤 게요? 모든 게요. 예를 들어. 맛있는 것도 많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은 가격도 싸고, 안전하고, 밤 11시, 12시에 나가도 아무도 건드리는 사람 없고. 지금 여러분은 범죄의 도시 뉴욕에서 오신 우리 교민분의 얘기를 듣고 계신 거거든요. 일단 선생님은 탈락이 안 되겠어요. 지금 제가 원하는 말이 너무 하나도 안 나와. 지금 한국이 최고로 좋대, 모든 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잠깐만.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막 뭐 교육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뉴욕에 있는 한국 사람은 아직도 그래요? 공부. 미국 사람들은 애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면 그냥 운동 같은 거 시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집에 가서 공부해, 뭐해, 숙제해? 그런 거 보통 전화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런 게 많아요. 미국에서 살아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똑같이. 똑같이. 보통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한국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럼 엄마를 스페니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그 아빠가 심해요? 엄마가 심해요? 엄마가 심한 것 같아요, 보통. 선생님은 그런 한국 엄마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요? 아니지요. 바꿔야 되지요. 다시 바꿔요? 새 엄마를 드려야지. 이것이 뉴욕 스타일! 너무 좋으시다. 이런 게 글로벌이란 말이에요. 그건 뭐 기존 엄마의 연연하고 말이야. 너무 올드해. Thank you so much. 너무 좋으시다. 근데 희한하네요. 그 엄마들도 그 환경에서 자라서 그게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게 계속 고리에 고리를 걸고 가버린 걸까요? 또 한국 사회라는 게 사람의 이미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개인적으로 막 그 소가리를 하는 사람, 또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사람, 아닌 척하고 사는 것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이 힘든데 그냥 힘들다고 말하고 표현하고 자기 감정대로 얼굴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나마 얼른 좋아지더라고요. 그냥 나 힘들어 막 이렇게 하고, 뭐 남편 이 새끼 뭐 다음 달까지야 이 새끼는, 이렇게 차라리 하고 사는 사람은 얼른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자기 자존심 때문인지 자기 이미지 때문인지 자기의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그 무엇 때문에 그거를 다 얘기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교회 성당 절 열심히 다녀요.
거기서 무슨 뭐 활동도 막 하고 그래. 이름도 다 알려졌어. 근데 자기가 그거를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세. 자기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남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성향이나 직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거 말하기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갑자기 뭐 자살했다, 뭐 저 사람이 무슨 갑자기 왜 자살을 하냐, 저번에 저 작품을 하고 뭐 저걸 노래도 발표돼가지고 엄청 잘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게 왜 그러겠어요? 직업의 특성상, 개인의 특성상, 자기의 현재와 자기의 이것을 감정을 표현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갑자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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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였다가 한 번에 펑 하고 터지든 안쪽으로 펑 하고 이렇게 그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이렇게 수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진짜 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질문을 안 해요. 그 사람은 그냥 몰래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거야. 또 와야지. 절대 쓰진 않을 거야. 미쳤냐? 내가 저걸 쓰게? 그리고 남들이 또 얘기하는 거 또 이렇게 또 듣고. 대부분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이 글을 쓰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서 역사가 벌어져요. 제가 그 어떤 신학자도 해석하지 못한 최초의 성경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상의 원리. 성경에 보면 혈루병이라는 병을 앓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혈루병. 쉽게 해석하면 하혈이에요. 계속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요. 이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하혈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자기 삶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요즘 힘이 없는 사람. 내 삶에. 근데 어느 날 예수라는 자가 그 마을을 지나간대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한번 보고 싶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다 해봤는데 안 나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백이 있었으면 제자들한테 소개해달라고 해서 따로 만날 텐데 백도 없어. 돈도 없어. 힘도 없어. 사람들이 막 하는데 겨우 살으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옷깃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의역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는데 그 사람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만진 게 아니고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서 스친 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래요.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누군가가 나를 지금 구독했다라고 말해요. 지금 누가 나에게 좋아요를 눌렀다. 가서 나의 구독자를 찾아와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게 뭐 하혈했으면 이제 옷에 피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딱 잡지도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구독 좋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성경에 보면 모든 기적은 신과 신의 아들이 자기의 의지로 베풀거든요. 이렇게 줘요. 제가 책을 드리듯이 자기의 의지로. 근데 이 경우는 딱 하나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능력을 베풀 의지가 없었는데 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니까 나갔다고요? 구독.
자, 근데 구독, 좋아요는 뭘 말하는 거냐면 유튜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표명하는 거예요? 의지요. 의지하는 거, 오빠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의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의지가 뭐예요? 내 뜻, 내 신념, 내 각오. 네. 그래서 지, 정, 의, 이 세 가지가 인격의 요소래요. 지식, 감정, 그로 인해서 나타난 의지. 그러니까 좋은 의지가 생기려면 뭐가 되게 필요해요? 이렇게 심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제가 조금 지금 난이도 지금 들어가니까 지금 표정이 약간 대성학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식, 감정, 의지가 인격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인격을 소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좋은 지식을 경험하는 거죠. 그 좋은 지식의 바탕에서 우리 감정이 형성되고 그 지식과 감정에 의해서 다시 곱하게 돼서 우리 의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알려면 막무가내로 뭐 이렇게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좋은 컨텐츠를 보고 거기에 의해서 형성되는 자기 감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힘든 시기를 넘기려면 너무 혼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저 어렸을 적에는 저희 집이 단독주택, 조그마한 단독주택을 살았습니다. 마당이 조그맣게 있는. 그리고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부록으로 해가지고 한 평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푸세식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관절이 아프다고 이제 좌변기를 얹히셨어요. 밑은 그대로 위에다만 좌변기를 얹혔어요.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이브리드? 밑에는 통통, 위에는 좌변기가 있어서 물을 내릴 필요 없이 그냥 내려가는 시스템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국민학교 저학년 시기에 겨울에 날이 춥고 어두우면 이제 새벽에 똥이 마려운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에는 막 토마토 밭이 있고 막 바람 불고 이러니까 제주도가. 그럼 이제 김미자 보고 따라오라 그래요. 나 똥을 싸야 되니까. 그럼 김미자는 엄청 화를 내요. 왜 너 똥 싸는데 나를 데려가냐는 거예요. 근데 또 그렇게 말하면서 따라와요. 그렇게 말하면서 엄청 화를 내면서. 그럼 이제 제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문을 조금 열어놓고 김미자 보고 그쪽에 좀 앉아 있으라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멀리 가면 무서우니까 똥이 안 나오고, 그래서 가까이 오라 그러면 너무 가까이 오면 창피해서 똥이 안 나오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똥이 나오는 정확한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미자 보고 거기에 앉아 있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짝대기 같은 걸로 바닥에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생은 되게 그거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먹죠. 그래야 살아가니까. 먹는다는 것은 반드시 노폐물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제가 보기에 산다는 것 자체가 슬픔을 만들어내요. 산다는 것 자체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산다는 자체,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아이를 낳고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고, 이 모든 필수적인 행위는 반드시 좋은 것을 만들고 나머지에 찌꺼기들이 생겨요. 우리는 그러면 배설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뭔가 우리의 몸에 문제가 생겨서 관장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대변을 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나와서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가까이 오면 불편해요. 너무 멀리 가면 불안해요. 그래서 그 적절한 위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그러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물로든 책으로든. 근데 어떻게 보면 인물이 가장 직관적인데 인물이 가장 리스크가 많아요.
그러니 너무 이 인물에 많이 집중하지 마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제 강연을 어느 만큼 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 집중하지 말고 제가 추천하는 그 시스템에 집중하시길 추천드려요. 여러분이 너무 저한테 집중하잖아요. 그럼 뭘 갖다 주고 싶어 해요. 돈 줘요. 제가 어디까지 주는지 볼 거예요, 정말. 인물에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 인물을 매개로 그 인물이 하는 이야기가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 인물이 추천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물에게 여러분이 집중을 했는데 그 인물이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하고 자기에게 자꾸 집중시키려고 하잖아요. 그 인물은 서서히 버리시기를 추천드려요. 그게 저든 누구든. 그래서 한국은 교주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시키는 거. 근데 인물이 너무 직관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또 초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저 사람 말 듣고 좋아졌으면 저 사람한테 너무 과몰입한다고요. 순수하고 순진하니까. 그렇게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제가 운동을 추천하면 그러면 저한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운동을 직접 우리의 몸으로 해보는 거예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셔서 운동 해보세요. 그 선캡 용접할 때 쓰는 모자 있잖아요. 이거 진짜 필요해요, 진짜. 이거 포항제철에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아줌마들도 많이 써요, 이거. 억지로 해보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어느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삶이 여러분하고 말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오직 여러분하고 둘이에게만 말하는.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골수가 되게 잘 채워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뼈가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피는 심장에서 만들지 않는데요. 피를 만드는 곳은 뼈랍니다.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아무도 놀라지 않고 나 치킨 먹다가 닭뼈에서 피 나왔는데 그건가? 어떻게 알았지? 내 생각을 저 인간이? 마음의 뼈에서 마음의 피를 만든다는 거죠. 뼈는 좋은 걸 먹고 저항해야 튼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삶에 저항해야죠. 꼭 해야 할 거라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무언가가 차 있는데 못 나온다면 적절하게 거리를 한 그 컨텐츠, 그 사람, 그 무언가를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게 잘 빠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힘든 일인 경우에는 제가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기적처럼 그걸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진심으로 서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듣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거나 교육하려고 하거나 가리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분명히 개인과 사회가 조금이라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손을 들지 않고 글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자세와 태도가 조금 달라지면 훨씬 좋은 결과값이 나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값을 나오게 하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1번, 괜찮은 언어들을 자꾸 들음으로써 그 상황에 대한 자기의 시선과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대요. 2번, 저녁에 잠을 잘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사람이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니까 호두처럼 돼 있잖아요,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거기가 이렇게 벌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거기를 청소하는 물질이 지나가더래요. 이때 약을 판다면 얼마나 많이 팔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래 사는 거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때 사람의 뇌는 청소되고
사람의 스트레스는 리셋을 하게 되고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게 된대요. 너무 예민하지 않게. 근데 그럼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술을 한 잔 하고 잔다고요? 계속 그딴 식으로 사실 거예요? 남편 몰래 그거 저기 냉장고에 그거 뭐 음식 할 때 쓰는 거라고 계속 거짓말하고 술 계속 그거 어떻게 해야 저녁에 잠이 잘 와요? 맞아요. 낮에 몸을 써야 돼요. 낮에 머리 쓰지 마시고요. 몸 쓰셔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머리 쓰는 사람은 쓰지 말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안 써도 돼요. 정말 제 말 믿으시고 뭐를 쓰시라고요? 몸을 쓰세요. 몸을. 집에 뛰어가세요. 아니 안 뒤져요. 사람이 웬만해선 뒤지지 않아. 그래도 대한민국 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갖고 종교를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연령을 초월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세상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컨텐츠가 영상으로 잘 담겨서 그 회사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와 동등하고 싶거나 여자와 동등하고 싶은 대상이라면 헤어지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난 자기랑 동등하고 싶지 않아. 내가 더 손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요. 윤동주의 십자가. 첨탑 위에 달린 고독했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 달고 싶지 않아. 내가 오른팔이면 너도 찍혀야 돼. 왼팔. 그게 동등해. 왜 나만 찍혀 이 새끼야. 이런 사람하고는 연애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고 내가 그 남자의 슬픔을 봤는데 내 등에 그 남자의 짐을 지고 싶은 남자랑 사귀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결혼하셔야 돼요. 앞모습 말고 뒷모습이 보이는 사람. 결국은 상대방이랑 결혼하는 것 같지만 자기 애정과 저는 결혼한다고